부모에 대한 걸 듣고 있는데 스승님 거 듣다 보니까 뭐 그 애들 저희 3명이잖아요. 애들이 밑에 애들이 잘못하면 첫째를 혼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지 뭐 질서가 정말 잘 되고 애들도 뭐 위에 첫째를 존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첫째대로 또 그런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 어떻게 또 해줘야 되는지. 제일 좋은 거는 안 내밀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안 나무라는 게 제일 좋죠. 안 내는 게. 왜 첫째를 나무라 하냐면, 첫째가 지금 뭐냐면 여기 갑이거든. 동생한테는 갑이에요.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라. 동생이 윗사람이니까 윗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동생이 지금 그거 보고 배운 거거든. 그죠? 그러면 또 누가 잘못하면은 그 첫째가 그렇게 움직이냐면 부모가. 그죠? 부모가 윗사람이잖아요. 그럼 자식이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럼 가불의 관계 있다니까. 근데 부모가 뭔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변하면요,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운다고 그대로 변할끔 돼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안 변하고 자식을 자꾸 뭐라 하거든요. 부모가 변해야 되는데 자식을 자꾸 뭐라 해. 자식한테 자꾸 간섭하거든.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나무라기 전에 내를 먼저 점검해야 돼. 왜? 내 첫 아들 위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먼저 공부해서 질량이 좋아지면 정확하게 내 첫째가 변하고, 첫째가 변하면 누가 변하냐면 둘째가 변해요. 둘째가 변하면 누가 변하냐면 셋째가 정확하게 변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위에부터 먼저 점검하라고 저 첫째 아들을 얘기한 건데, 첫째 아들도 나무랄 자격이 없는 거죠. 왜? 엄마 아빠가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하면요, 첫째는 정확하게 변해. 엄마 아빠가 인생을 멋지게 살고 사회에 존중받고 있는데, 사회 활동하면서 신나게 살고 있는데, 신나게 살고 즐겁게 사는 이 에너지가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남편한테 전달되고 내 첫째 아들, 둘째, 셋째한테 전달 정확히 돼요. 그래 놓고 부모는 뭐라냐면, 첫째 보면 뭐란다? 간섭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되냐고. 누가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게, 엄마 아빠 별로 사는 게 뭐 꼬라지 별로 멋있는 것 같지 않아. 사회 뭐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 같지 않아. 사회 활동을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식이 볼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엄마 아빠를 보고서 내가 크게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대로 내가 지금 둘째한테 내가 화풀이하는 거야. 간섭하는 거야. 그럼 둘째는 누구한테 화풀이하고 간섭하냐면 제 막내한테 화풀이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밑에 지금 막내하고 둘째는 뭐냐면, 내가 어리잖아요. 그럼 아랫사람이잖아. 아랫사람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개판 쳐도 되고, 뭐, 오지랖 떨어도 되고, 뭐, 오만 내 모습 꼬라지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아랫사람이 하는 역할이라.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첫째를 갖다가 내가 내 아들이니까, 아들을 뭐라 하기 전에 내를 점검해가지고 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멋있고 존경받으면요, 절대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해. 내를 갖다 보고 그대로 따르죠. 내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가요. 근데 부모가 지금 그런 에너지를 발산 안 해버리면 자식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첫째도 나무랄 게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누가? 부모님이. 부모님이 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실력이 좋아지면 분명히 내가 뭔가 사회 활동을 멋지게 할 거거든. 그 멋진 모습을 보고 자식들은 그대로 내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하기 때문에 밑에 애들은, 즉 아랫 사람들은 나무랄 게 하나도 없고 0.1미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자꾸 나무라고 간섭에 들어가거든. 자식한테 절대 간섭하면 안 되고, 내가 공부해서 실력이 좋아지면 내 에너지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 절대 없거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라. 이 자연의 근본 법칙이거든. 그러니까는 내 밑에 사람을 뭐라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후배가 하나 있어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얘가 꼬라지가 엉망이라. 그럼 나는 맨날 뭐라냐면, 니가 좀 모자라다고, 좀 못났다고, 맨날 상대한테 간섭하고 지적하거든. 그죠? 근데 상대는 지금 후배잖아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고, 여기 후배가 을이야. 그럼 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상대를 존중을 받으려면 갑이 상대한테 존중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존중해 들어가면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존중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도 부드럽게 행동하고, 접근하는 것도 부드럽게 다정하게 접근하고, 이러다 보면 갑이 지금 을을 존중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하고 꼬라지 보이고 잘못을 하다가도 선배가 나한테 다가오는 게 굉장히 나를 존중하면서 다가오니까 나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선배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는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먼저 뭐 해야 돼요? 존중을 먼저 하면서 다가서야 되는 거라. 그러면 아랫사람은 나중에 그게 받은 게 있으면 나중에 정확하게 윗사람을 존경하게끔 돼 있죠.
근데 밑에 후배가 꼬라지 보이고 뭐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못난 점이 보이면 후배를 자꾸 뭘 하고 자꾸 후배한테 간섭해가지고 잘못했다 하거든. 그러면 내가 이 후배를 존중한 거예요? 존중을 안 한 거잖아. 존중을 안 했기 때문에 후배는 꼬라지 더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랫사람이고 후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똑같이 생각하면 나하고 동급이죠. 그럼 내가 뭘 할 게 없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저 아랫사람이 했잖아. 후배를 했잖아. 그럼 저 을이니까 을을 갖다가 존중하고 들어야지만이 을이 갑을 갖다가 존경하게끔 돼 있거든. 근데 내가 밑에 사람을 존중을 안 해놓고 자꾸 상대를 뭘 한단 말이야. 상대를 탓하는 거거든. 상대를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상대한테 분명히 어떻게 해요? 바르게 돼 있으면 상대를 정확하게 위에 윗사람을 갖다가 존경을 하게끔 돼 있어. 근데 내가 후배를 갖다가 내 아랫사람을 갖다가 존중하면서 다가서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후배는 마음대로 꼬라지 다 보이는 거야. 네가 나를 존중할 때까지. 존중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 간에도 내가 질량이 좋고 내가 공부해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변한 만큼 자식이 0.1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변하게끔 돼 있어요. 밑에 사람이 변하는 법은 자연에 절대 없어요. 내가 변하면 스스로 변한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 간섭하고 자식을 가르치려면 절대 안 되는 거라. 훈계해도 안 되고 뭐라 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을 놔두고 내가 공부하는 거죠. 내가 자식이 지금 꼬라지를 보고 좀 못난 점이 있는데 내가 자식이 한 70% 내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변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을이라. 자식은 갑이라니까. 내 원이, 내 간절함이, 내 처실함이 몇 프로 따라가지고 저 사람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 새끼가 조금 뭔가 애를 먹여. 그럼 애를 안 먹이게끔 좋은 자식으로 내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 원을 내가 100% 담았어요. 내 간절함이. 그럼 100% 간절함 담았으면 누가 공부해야 되냐면 저 자식은 하도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공부하면 돼. 몇 프로? 100%. 간절한 만큼. 근데 내가 간절한 건 100%인데 저 자식이 좀 좋은 쪽으로 변했으면 한 마음이 간절함은 100%인데 내가 뒤에서 내 갖추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내가 한 30% 했네. 그럼 30%만큼은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라. 자연이 그렇게 살펴주거든. 근데 사람은 간절하면 엄청나게 간절한데 뒤에서 공부하는 거는 적어요. 비율 프로테이지가. 내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요. 집에 일찍 들어가면 좋겠어. 근데 그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요. 그럼 내 100을 담아서 내 예문을 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갖다 가르치고 남편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가만히 놔두고 누가 공부하면 돼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라. 내 공부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간절함이 100이면 뒤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100 갖추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한 10%만 내가 공부했잖아요. 그럼 10%만큼만 정확하게 이루어져. 그 사람도 그러지 않던가요?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변하기를 원해요.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자식이 변하고 내 동생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 동료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럼 변하게끔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을이라니까. 갑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가 갑이라. 갑은 절대 간섭해도 안 되고 공부시켜도 안 돼요. 내만 열심히 쎄가지고 공부하면 돼. 어? 내 자식이 변하는 마음이 70%면 70%만큼 열심히 내 공부하면 자식이 정확하게 70% 바뀌어. 근데 항상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항상 을이에요. 근데 자리가 높은 데 있으니까 내가 갑이라 착각을 하는 거거든. 부모하고 자식이 있으면 원래는 누가 갑이에요? 부모가 갑이고 자식이 을이라. 근데 자리만 그래 있는 거지. 그죠? 자리가 부모 자리 있고 자식 자리 있는 거라. 근데 내가 자식한테 존중을 내가 받으려면 자식을 위해서 뭔가 잘난 걸 노력해야 돼. 자식을 존중해가면서 자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할 결과가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자식이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때는 윗사람이 되고 갑이 되는 거라. 근데 자리는 엄마가 분명히 갑이 맞는데 자식은 을이 맞는데 어떨 때는 갑을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내 자식이 자꾸 못난 점을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농땡이 치면은 이 자식이 공부 잘하는 애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염원하는 사람이 을이라니까.